안녕하세요, 신보진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슬기로운 장애사전. 이번 편은 장애인식 편입니다. 골라라고로님 그리고 날부장애인협회 이사장님이시자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신 황정희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직원과 더불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맞아요. 과거에 비해 많은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장애인들의 심리적인 불편함과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과 인식 개선을 위해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황정희 이사장님은 20년 넘게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계셔서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 올바른 장애인식을 위해 이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 꽤 많은 사업장에서 영상 시청으로 강의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과태료가 있죠. 그 1회에 300만 원 미만인데 이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겐 큰 돈이 아니 이 과태료를 내고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아직도 인식 개선 교육을 장애인이나 이 장애인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장애 발생 원인을 보면 선천적인 것은 11.9%밖에 안 돼요. 나머지 88.1%는 후천적인 장애인데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이 하시는 말이 이전에는 장애인을 볼 때 안 됐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막상 장애인이 되니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시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쩌면 전 인류가 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제도로 인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 활동을 하시면서 당황스러웠던 사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는 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자격증을 취득해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예, 신보준 씨도 강의를 오랫동안 하고 계셨죠? 네, 그렇죠. 저도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저 역시도 취업에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느껴서 좀 이런 취업의 좀 발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강사 활동을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사분이 겪은 일화인데요. 한 회사에서 장애 이해 교육을 해달라는 섭외를 받으셨대요. 이 강의를 앞두고 당일 이동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 시각장애인 강사라는 걸 처음 한 거예요. 담당자가 매우 당황해 하더니 좀 곤란할 것 같다며 강의 의뢰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해요. 아니, 장애인의 교육을 신청해놓고 장애인 강사가 온다고 하니까 취소를 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애인 교육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지니고 있는 편견을 없애는 첫 물꼬인데 직장 관계자의 그날의 결정은 앞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에 있어 두고두고 비모범적 사례로 얘기될 것 같네요. 장애 당사자가 직접 강사로 나섰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생들이 받아들이는 인식 변화의 깊이가 훨씬 호소력이 있어요. 예, 만약 직원들이 그 강의를 들었다면 이 소중한 공감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던 기회를 없애버린 거죠. 아유,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아직 장애인식에 대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장애인식 교육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 외국에서는 암이나 당뇨 환자도 장애 등록을 해줘요. 이 장애로 인한 이 기능적 제한이 아닌 환경적 제한을 본다는 거죠. 호주나 스위스, 미국 등은 장애 범주를 넓게 보기 때문에 장애 등급수가 많은데요. 이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장애 등급수가 가장 적어요. 유럽은 장애 관련 교육이 역사적으로 길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예, 대표적인 곳이 독일과 영국인데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죠. 독일의 대표적인 장애 인식 프로그램은 체험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장애에 대한 이론을 구구절절 설명하면 지루하고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둠 속의 대화라는 체험형 교육 중 하나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틱을 들고 하는 체험이네요. 네, 이곳은 1988년 독일인 안드레아스 하이네케가 개발한 체험 교육 공간인데요. 이 100%빛이 차단된 어둠 속의 공간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없는 어둠의 공간이니까 여기서는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겠네요. 단지 잘 보인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꼈던 편견이 가이드에게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교훈을 얻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현재까지 전 세계 이 35개 나라에서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험했고 또 7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고용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나라에서도 상설 전시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어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체험인 것 같아요. 안드레아스 하이네케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비장애인이신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됐을까요? 예, 원래는 이 기자와 이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을 했던 분인데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직원을 만났는데 이 장애에 개의치 않고 긍정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대요. 그 뒤 직장을 그만두고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자신문 등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편견과 또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 플랫폼을 만들게 된 거죠. 덕분에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장애 인식을 심어주게 됐네요. 시각장애뿐 아니라 청각장애 체험도 혹시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8명씩 팀을 나눠 소리를 차단하는 그 헤드셋을 끼고 청각 장애인이 가이드하여 6개의 방을 방문하는 방식인데요. 수어와 마임으로 1시간 동안 체험한다고 해요. 익숙해진 것과 잠시 이별을 하고 낯선 체험을 하는 거지만 장애인들의 생활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이어서 느끼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체험형 교육이 더 다양하게 개발이 돼서 15가지 장애 유형에 맞는 체험형 문화 플랫폼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이뿐만 아니라 영국에는 퍼플 트루스데이라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보라색을 상징으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예요. 이 장애인 본인의 정체성을 지니며 장애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이 공익 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죠.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은 길거리를 다니는 장애인의 숫자로 결정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해외로 여행을 갔을 때면은 이 거리 풍경을 봤을 때, 이 사회는 정말 장애인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어요. 일본은 일반 버스는 물론 이 손님을 운행하는 사기업의 셔틀버스까지 모두 저상버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휠체어에 탄 사람들까지 모두 소중한 고객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자연스레 우러나온 결과죠. 저는 일본의 투표소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2층 건물을 투표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서 장애인들이 참정권을 제한받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투표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거나 아니면 정말 높은 오르막을 올라가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휠체어 타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내 참정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맞아요. 투표는 누구나 평등한 한 표를 행사하는 건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한되면 안 되겠죠. 1층짜리 이 투표소를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모든 공공장소들이 장애인 배려 시설을 갖춘다면 좋겠죠. 네. 뿐만 아니라 장애인식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통합교육이 늘어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장애 아동들과 비장애 아동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따로 했잖아요. 이 통합교육은 장애 아동들의 소속감과
이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비장애 아동들은 장애 아동들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현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예전보다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장애 아동이 일반 학급에 취약할 경우에는 전담 보조교사가 장애 학생 옆에서 학습과 학교 생활의 전반에 도움을 준다고 들었어요. 예, 장애 아동 통합교육 시행에는 현실적인 숙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내와 해외의 장애인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장애인식 개선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꾸준히 노력한다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고른님은 어떠셨어요? 네,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지를 확실히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모여서 분명히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그 움직임에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기쁜 의무로 느낄 줄 아는 세상. 오늘도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